껍질 영상을 찍을 때요, 껍질째 먹으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영상을 찍을 때인데요, 댓글을 많이 보니까 농약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 농약을 싹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약하면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농약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듯이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농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농약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김밥 한 줄을 1,000원 또는 2,000원에 먹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것도 전부 다 사실은 농약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약 성분 자체가 독약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독약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조직이라든지 장기를 손상시키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게 환경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호르몬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대사를 조절하지 못하게도 하고 암도 발생시키는 게 농약인 게 사실이죠. 환경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양을 망치는 일들이 될 수가 있고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일도 있고요. 침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오염시켜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약은 독이잖아요. 싹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질문이 그거였죠. 그럼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 농약이 잘 제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보다는 아예 물속에 약 1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씻어내는 것이 훨씬 더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염 물질은 씻어낼 때 흐르는 물에 씻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이 물에 용출돼서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는 물에다가 10분 정도 담궜다가 헹궈내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농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초를 이용한다든지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물에 10분 정도 담궈뒀다가 세척하는 거하고 식초나 베이킹 소다로 세척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는 게 농약을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도 잠깐 사용하시는 것들은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과일과 채소를 씻는데도 방법이 다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과일보다 채소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이 왁스로 코팅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라든지 오렌지라든지 귤 같은 건데요. 이렇게 문지르면 막 점점 윤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왁스로 코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윤이 나는 것입니다. 왁스는 약간의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이 안으로 침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농약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일은 왁스가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왁스를 제거한 다음에 세척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왁스를 어떻게 제거하냐고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과일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왁스를 제거한 다음에 농약을 제거하셔야 되는데요. 농약을 제거하실 때는 꼭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능하면 그냥 물에 담궈 두시거나 흐르는 물로 씻지 마시고 손이라든지 아니면 스펀지 같은 것들로 충분히 닦아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중에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알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까지 세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예 송이송이를 떼서 따로 세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채소를 세척하는 방법인데요. 겉껍질이 있는 채소들이 있는데요.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배추 같은 거 겉껍질을 충분히 제거하신 다음에 세척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서는 이제는 수입 과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수입 과일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약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존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세척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일이나 채소들도 생물체이다 보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 있다라는 거죠. 무분별하게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금방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세척을 하시려면은 드시기 직전에 세척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고요. 미리 세척을 하셨다면 수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문지라든지 아니면 키친타올 같은 것들로 말아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수입 과일 중에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먹지 않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나도 농약을 많이 치고 또 보존료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양쪽 끝부분들은 살짝씩 떼어내고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차가운 물로 씻을까요? 뜨거운 물로 씻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씻었을 때 채소들도 훨씬 더 싱싱하게 살아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농약 제거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은데요. 농약 얘기가 나오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기농이에요. 그러면 유기농으로 길러진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유기농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요. 농약 안 치는 게 유기농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기농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퇴비를 통해서 길러진 농산물들을 유기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기농 우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풀을 먹고 자란 소가 짠 우유 그런 얘기인 거죠. 유기농이 훨씬 더 영양소가 풍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유기농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것도 많고 저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 편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약 제거하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뭐 세제를 넣는다든지 식초라든지 베이킹소다 같은 걸 넣지 않아도 거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농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잠깐의 유기농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농약을 제거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겉껍질까지 같이 드시는 거 꼭 해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